네, 2025년 5월 1일 이정훈입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원심 파기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후일담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흥미로운 것이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판단한 2명의 대법관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흥구 씨입니다. 이흥구 씨. 이흥구. 경남 통영 출생, 통영고등학교 거쳐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서울법대를 다닐 때 1985년 서울법대 학생회 사회부장 겸 노동운동 탄압저지 결사 투쟁위원장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되죠. 1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이제 학생운동권을 하다가 유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걸로 학교를 제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88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가 되면서 다시 이제 학교를 복학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사시에 붙었는데 사법연수원에 못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노태우 정부 덕택에 그때 특별 사면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고 판사로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굽니까? 헌법재판관에 들어가게 되는 누구죠? 마은혁 판사하고 비슷한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무죄다. 근데 이 양반은 최강욱 사건 있죠, 최강욱. 최강욱 씨가 조국 씨의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 냈었잖아요. 이거 결국은 최강욱 씨는 유죄가 나오는데 그때도 이 양반은 무죄라는 소수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또 한 명의 무죄를 낸 대법관이 오경미, 전북 1위 출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국제법연구원가 출신이고 대법원의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를 창립해 초대회장했고 그 후임자가 지금 헌재 재판관으로 있는 정계선 씨입니다. 좀 진보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두 사람 다 문재인 대통령 때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왜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소수 의견을 낸 배경도 보게 되면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그래서 낸 거 아니냐라고 좀 자꾸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뻔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는 거는 판사나 기자나 검사나 기자들한테는 일도 아니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은 법원에는 그렇게 운동권 출신들이 많지 않아서 그다음에 10대 1호라도 유죄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요. 고등법원은 웬만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주라 했으니까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주 고집스러운 판사들은 자기 판단대로 해서 무죄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죠. 웬만하면 유죄를 때리는데. 그 유죄를 때리면은 다시 이재명 씨 3심에 상고가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이제 마지막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문제입니다. 검찰이 이제 3심에 가자라고 한 이후로부터 30 며칠 만에 그냥 판결을 내려줬죠. 이게 다시 고법으로 가게 되면은 오래 끌 이유는 없어요. 이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한 거는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모든 걸 결정 지으라는 뜻으로 이렇게 빨리 서둘러 준 거예요. 공직선거법상으로도 빨라야 되지만은 3개월 동안 끌 수는 있잖아요. 633제니까. 근데 그건 한 달 플러스 만에 해준 거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이재명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을 해라 법적으로 그런 건데 이걸 내려받은 2심에서 시간을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한 3주 내에 판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3심에 올라간 다음부터 1주 만에 판결이 나와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한 5월 15일이나 20일 사이에 2심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형을 결정을 하죠. 만에 하나 무죄를 때릴 수 있지만 형을 때릴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면은 이재명은 불복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일주일 사이 5월 말 30일이 오기 전에
땅땅땅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 6월 3일 날 못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네,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닥치는 게 뭔가 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유죄가 나오게 되면 지난 22년 대통령 선거 때 선거자금 431억 원을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았어요. 이 선거 비용이 이게 정말 이연령 비연령이거든. 현수막 하나 원가가 100원인데 업자한테 1000원이라고 해서 받아놓고 100원 주고 900원은 돌려받는 킥백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만들 수도 있죠.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서 영수증만 있으면 다 주는 돈이 중앙선관위가 431억이었습니다. 국힘당도 비슷하게 돈을 받았어요. 이게 선거 공영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유죄가 100만 원 이상 나왔다 그러면 이 돈을 전량 민주당은 토해내야 돼요. 그 민주당은 이재명을 계속 내세우다가 잘못하면 이게 원심 2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오고 그걸 100만 원 이상 형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지으면은 이재명 후보를 계속 내세웠다가는 대통령 선거도 못하고 선거 비용 지난 22년에 받은 것도 토해놔야 됩니다. 뭐 돈이야 많겠죠, 민주당이. 근데 이게 상당히 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재명 측은 최대한 이 재판을 끌려고 할 거예요. 3주 내에 파기환송된 심판 2심이 열리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 거고 또 3심이 일주일 내에 열리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 겁니다. 대법원 취지하고 반대로 놀라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역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있습니다. 그 소추를 지금 이재명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소추가 됐고 이제 이번에 2심에서 다시 판단해주고 대법원에서 확정하면 끝나는 거죠. 소추라고 하는 거는 처음 기소를 하는 겁니다. 기소. 검찰에서 1심에다가 이 사람을 이렇게 죄를 주십시오 하고 기소를 하는 게 소추인데 요거를 이 재판 과정,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잖아요. 뭐 법적으로 계엄령한 것만 굳이 따진다면은 검찰 조서를 다 인정했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아까 이용구 판사처럼 좌파적인 사람이 많아요. 지금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나가서 현재는 7명입니다. 6명이면은 헌재는 재판을 못해요. 근데 7명 이상이면 재판할 수 있어요. 근데 헌재가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걸 다 받아줬죠. 대통령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덕수 대행이 지명했던 사람은 보류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는 자기네 편이고 쉽게 말하면 법원은 일부 운동권 출신 또는 좌파적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이 대법관까지 들어와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근데 헌재는 이미 접수돼 있다라고 본다면 헌재에다가 내란과 외환 사건으로만 소추가 되고 다른 건 소추가 안 된다는 헌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낼 겁니다. 그러면 헌재에서는 이 재판관들이 자기 백그라운드가 뭐에 따라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증거는 변호사들이 갖다 주니까 맞출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소추라고 하는 거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소추다. 계속 기소를, 왜냐면 2심도 기소고 검찰이 이제 뭐 2심, 3심 가자고 하면서 기소를 하는 거, 소를 제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확대 해석해버리면은 이재명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심 파기돼서 2심이 시간을 끌고 3심이 대통령 선거 전까지 확정을 못하게 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그걸 못하도록 헌재에다가 소추에 대한 해석을 묻는 거죠. 그럼 거기에 뉴스 관심이 쏠린 사이에 이재명 확정 판결은 늦어지게 되게 되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소추는 재판 전 기간이다라고 해석해주면 설사 이재명에 대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수를 아마 다 쓸 겁니다. 이걸 이렇게 쓰지 않으면은 431억 원을 토해내야 되고 대통령 후보가 중간에 뭐 교체도 못하고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요, 전쟁입니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한 거가 좌파적 법관들의 시각을 반영했다면 이거는 우파죠. 헌재하고 대법원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대법원은 헌재를 이렇게 낮게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 3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정부를 구성하는 3부를 입법, 사법, 행정, 사법부는 대법원으로 보는데, 헌재는 아니다, 내가 대법원보다 세다, 이런 입장을 많이 보이거든요. 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일로 가면 헌재는 절로 가요. 대법원에서 이재명 유죄를 때리면 헌재는 또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민주당에 있는 전략군들은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요, 이제 다시 고법으로 내려갔죠. 이 고법에서 빠른 시간 내에, 분명히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3개월을 끌지 않고 한 달 플러스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해준 건 빨리 하라는 거거든. 근데 2심이 한 2, 3주 만에 형을 확정 지어야 돼. 뭐 벌금 100만 원이든 아니면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이제 3심에 가자 그러겠죠. 3심에 가면 일주일 만에 대법원이 꽝꽝꽝 확정. 그러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는 겁니다. 이미 후보 등록을 하고 투표용지가 만들어졌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아마 민주당은 헌재에다가 헌법에서 있는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소추의 개념이 뭐냐? 소추는 대법원까지 갔다가 빠꾸해서 다시 고법 갔다가 다시 대법 갈 때까지 전체 기간이 검찰이 기소한 거니까 글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해석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럼 헌재는 그렇다라고 해석해 줄 가능성이 있죠. 그 사이 법원 쪽에서 재판이 안 열릴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법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법원에는요, 80년대 뭐 저보다 약간 후배되는 친구들 중에서 운동권을 하다가 도망 다닐 때 머리는 좋으니까 공부해서 사시 붙고 들어가서 사람들은 다 착해요. 근데 자기 결론은 이미 나 있어. 저도 뭐 제 친구 중에 아주 골수 운동권도 있어요. 뭐 아직 뭐 요즘은 굉장히 칠했는데 아직 보지 않고 사는데 저를 보기 싫대요. 근데 그 친구 결론은 항상 똑같아. 사람들은 다 좋아요. 그게 한번 젊었을 때 이렇게 가면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주 법원에 많이 제법 박혀 있죠. 그리고 사람이 착하니까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고위직까지 올라가 있고. 그 영향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한국에서도 한번 코리아 메카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게 그건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범보수 쪽에서는 드디어 역전이 기회를 잡았구나 하고 좋아하지만 더 강력한 헌재를 이용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든 김문수든 한동훈이든 누가 범여권의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강력한 권력 의지를 가져야 돼요. 끝까지 가겠다. 이 김문수를 제외한 두 사람 모두 공무원 출신이죠. 한동훈이나 한덕수. 이런 사람들은 그 지독한 권력 의지가 없어요. 하다 보면 나 안 해.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권력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계엄령을 엉성하게 한 겁니다. 권력 의지가 있으면 박정희처럼 하죠. 전두환처럼 세게 하죠. 제대로 하죠. 민주당은 운동권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권력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헌재하고 대법원이 싸우는 그런 구도까지 염두에 두면서 다 들어갈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죽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 국힘당은 내란당으로 몰아서 내란당도 선거자금 토해내야 된다는 식으로 뭐 온갖 공격을 다 할 겁니다. 저는 한덕수 후보가 확정되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던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한민국 숨어있는 좌파를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권력 의지를 내서 대선에 임해줄 거를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